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팡팡. 공상시, 공상시. 이것은 공상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 표지에 공상시 그림이 있으니 여러분은 이미 공상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또한 짱아라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짱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은 아직 모를 테니까 여기에 그림을 넣었습니다. 짱아는 아주 착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짱아는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짱아는 점심 도시락을 남김없이 모두 먹었습니다. 짱아는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했습니다. 짱아는 항상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짱아는 공상가였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 짱아는 항상 다른 엉뚱한 것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공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짱아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짱아는 책상에 앉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역사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짱아의 자리는 교실의 맨 뒤쪽, 그것도 열린 창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아주 따뜻했기 때문에 짱아는 그 창가의 자리가 좋았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짱아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학교 운동장 옆 잔디밭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구름처럼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짱아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짱아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까지 흔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짱아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선생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일어나서 열린 창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짱아는 잔디밭에 구름처럼 생긴 이상한 생김새의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고 짱아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난 공상시라고 한단다. 구름처럼 생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짱아는 눈을 반짝이며 반가워했습니다. 내 이름은 뭐지? 공상시가 물었습니다. 짱아예요. 짱아가 대답했습니다. 난 모험을 하러 가는 중인데 너도 따라가지 않겠니? 공상시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짱아가 팔딱 뛰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같이 가자. 하고 공상시는 입에 두 손가락을 집어넣어 짱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크고 이상한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어디선가 아주 거대한 새 한 마리가 하늘에 나타나더니 짱아와 공상시 곁에 내려앉았습니다. 자, 타자! 공상시가 짱아에게 말하며 먼저 새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짱아도 따라서 올라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새였으므로 두 사람이 타고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꼭 잡아! 하고 공상시가 말했습니다. 짱아는 공상시의 뒤를 꼭 붙잡았습니다.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펄럭이며 솟아오르자 어느새 그들은 하늘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빨리 날았습니다. 공상시와 짱아는 들판과 농장과 도시와 언덕과 숲과 골짜기 위를 날아서 짱아의 학교로부터 아주 멀리 멀리 날아갔습니다. 아주 신나는 모험이었습니다. 공상시가 짱아를 뒤돌아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지 않니? 공상시가 외쳤습니다. 예, 가고 싶어요. 짱아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빠르게 날고 있었으므로 짱아는 더욱 꼭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훨훨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그들 밑에 아프리카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새는 정글 가운데의 빈 곳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공상시와 짱아는 새의 등에서 내렸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가자, 우리 탐험하러 가자! 하고 공상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글을 헤치며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상씨. 코끼리가 나팔 부는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태워다 드릴까요? 코끼리가 코를 내려뜨리며 말했습니다. 부탁해. 하고 공상씨가 대답하자 코끼리는 코로 공상씨를 감아 올려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 짱아를 감아 올려 등에 태웠습니다. 코끼리 등은 아주 높았습니다. 코끼리는 정글을 지나 강이 있는 곳까지 그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코끼리는 거기서 두 사람을 내려주고 작별 인사를 하고는 정글로 되돌아갔습니다. 강을 어떻게 건너지요? 하고 짱아가 공상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거라면 저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고 어디선가 시근덕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나는 쪽을 보니 강 위에 악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내 등에 타시라고요? 하고 악어가 대답했습니다. 짱아와 공상씨는 악어 등에 올라탔습니다. 컬.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악어가 이를 드러내며 기분 나쁜 소리로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꼬리를 부딪히듯 세차게 흔들어 짱아와 공상씨를 공중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거대한 입을 쩍 벌리고 두 사람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짱아는 악어의 길고 날카로운 이빨들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살려줘요! 짱아는 쫙 벌려진 악어의 입속을 향해 떨어지며 외쳤습니다. 짱아와 함께 공중에 떠있던 공상씨는 두 손가락을 입에 넣어 아주 크고 이상한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악어의 입속으로 두 사람이 떨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그 거대한 새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공상씨와 짱아는 새의 등으로 떨어졌습니다. 휴 하고 짱아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기랄 하고 악어가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모험이란다 하고 공상씨가 싱긋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짱아도 생긋 웃었습니다.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자 하고 공상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짱아는 부메랑 던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메랑은 잘 던지면 날아갔다가 다시 던진 사람한테 돌아오는 놀이기구입니다. 이제 북극으로 가자 하고 공상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공상씨는 눈더미 속에 허리까지 파묻혔습니다. 이제 서부의 황야로 가자 하고 공상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공상씨는 거대한 카우보이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리에 쓴 공상씨는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짱어여 하고 공상씨가 모자 속에서 불렀습니다. 짱어여. 갑자기 짱아는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공상씨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짱아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짱아는 서부의 황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실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짱아야, 또 공상에 잠겨 있었구나. 그렇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짱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짱아는 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세요? 공상이 역사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